보자. 이제 뭐냐면 사전식 배열을 할 거예요. 사전식 배열이다라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 영어를 나열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너 영어사전 보면 영어사전 안 찾아본 친구는 없지. 나 영어사전 안 찾아봤다. 요즘에 있을 것 같아. 인터넷으로 다 찾으니까. 근데 이제 나는 그때 시절에는 이렇게 사전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다.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A가 나오고, 그 다음 B 나오고, 그 다음 C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자들이 써진 걸 딱 봤을 때, 마스터야, 마스터. 뭐가 제일 먼저고, 뭐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지 딱 보면 아냐? S가 몇 번째예요? 모르지. 모르잖아. 나도 몰라. 나도 이게 잘 몰라. 매번 이런 문제 푸는데 나도 잘 모른단 말이다. 이 영어 문제 그만 냈으면 좋겠어. 기억, 니은, 디귿이라 얼마나 좋아. 그렇지. 바로바로 알아먹을 수 있고. 우리 한국 사람인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좀 그러냐? 이렇게 뭐 강낭콩 이렇게 되고 강낭콩. 가지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그렇지? 아무튼 순서대로 숫자로 바꿀게요. 오케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너희들이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은 숫자로 바꿔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적어보자. A, B, C, D, E, F, G, H, I, J, N, O, P, T, R, S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T, R, S 아니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O, P, Q, R, S, T, U네. O, P, Q, R, S, T는 미안. 그럴 수도 있지. O, P, Q, R, S, T. 얘 여섯 번째, 일곱 번째네. 미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알려주는 거야. 아무튼 얘가 이제 숫자로 바꿔서 결국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 번째 숫자냐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은 1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부터 이제 세볼게요. 1이 가장 먼저 나오면 얘는 이제 몇 개 있어요. 나머지 6개, 5개의 문자를 나열하면 되니까 5 팩토리할 게 있어요. 그렇지? 2가 맨 앞에 온 경우도 5 팩토리할 게 있을 거예요. 이제 3이 맨 앞에 왔을 때 1이 나올 수 있잖냐? 그렇지?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이렇게 되겠잖아. 1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2고 나올 수 있는 형태가 3 팩토리할 만큼 있어요. 3, 1하고 4가 나올 수 있네요. 얘도 얼마만큼? 3 팩토리할 만큼 있어요. 그 다음 나온 게 3, 1, 5가 되는 거고 가장 작은 게 2, 4, 6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게 얼마만큼 있습니다. 2 팩토리할 만큼 있는 거고 3, 1, 5, 4로 시작하는 게 있겠지. 얘도 2 팩토리할 만큼 있어요. 그 다음 3, 1, 5 이제 드디어 6으로 시작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숫자가 3, 1, 5, 6, 2, 4 이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여기 앞에까지의 개수를 싹 더해줘서 그 다음 거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 싹 더해주면 120 외워. 6, 6, 2, 120, 240에 18, 359번째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398번째, 358번째가 있고, 여기 딱 하나 더 있지? 그래요? 뭐냐, 틀렸냐? 16.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봤어요. 157번째 숫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사전식 배열하면. 계산 또 틀렸냐? 257. 257번째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지우개로 지운 친구들은, 너희들이 계산 잘못했구만. 미안. 그럼 이제 그 다음 봅시다. 200번째 문자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200번째면 200이 어디 안에 있는가 라는 것만 체크해 주면 돼요. 얘가 이제 120번, 240번이니까 240번 안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맨 앞자리는
2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자를 나중에 바꿔줘야 돼. 오, 2가 2네. 2가 맨 첫 번째 문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명주야, 저 마이크 켜졌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1이 있는 게 5개를 나열한 거니까 120만큼 있어요. 5팩토리얼이야? 2로 시작되는 건데, 이제 얘가 이제 5팩토리얼이 240 넘어버리잖아. 1로 시작되는 경우 해볼게요. 얘는 4팩토리얼이라 24개예요. 그 다음에 3으로 시작되는 경우 해볼게요. 2는 안 되니까. 4팩토리얼이라 24개예요. 아직 안 돼. 얘가 이제 44고, 얘가 이제 168이야. 그 다음에 이 4인 경우 해봤더니 4팩토리얼이에요. 24예요. 더했더니 9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9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8개만 더 가면 돼요. 오케이? 8개만 더 가면 되는데, 이제 이 4까지 해서 이건데, 이 5인 경우 있겠지? 이 5, 1인 경우 있어요. 3개만 나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즉, 6개를 더해봤더니 몇이 돼요? 296이 돼요. 198이 돼요. 왜 내 마음대로 하냐? 그 다음에 2, 5, 3이 나올 수 있겠지? 2는 못 나와. 앞에 썼으니까. 그러면은 가장 빠른 숫자는 1, 2, 3, 4, 6. 얘가 199번째예요. 그럼 200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끝에 두 문자, 이 두 개의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어요? 6, 4. 즉, 문자로 표현해 볼까요? 얘가 뭐였고, 다섯 번째 문자가 S였던가? S, ES, 세 번째가 M, 첫 번째가 A, 여섯 번째가 T, 네 번째가 R. 오케이? 이렇게 문자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맞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문자가 나같이 이제 바로바로 모르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나같이 몰라. 그렇지? 너희는 바로 알 수 있지만 나는 바로 모른단 말이야. 영어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무엇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숫자로 바꿔서 가장 작은 숫자부터 차분히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이제 조합을 봐봅시다. 어떻지? 조합 봅시다. 너 좋지, 나. 그 개념지. 그냥 할게요.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조합의 종이는 이거야. 조합이, 영어로 컨비네이션이거든?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 하니까 쉽고 웃네. 뭐가 떠올라? 떠오르는 거 있잖냐. 컨비네이션. 피자야. 나도 그거밖에 안 떠올래. 아무튼. 컨비네이션 피자는 나는 사실 치즈 피자 제일 좋아하거든. 치즈 피자. 치즈랑 페퍼로니 피자. 왜? 취향 독특하네 그랬지, 속으로. 그랬잖아. 난 치즈가 좋아해요. 치즈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컨비네이션은 다 넣은 거잖아. 불고기는 불고기 피자, 뭐 페퍼로니 피자는 페퍼로니 피자만인데 컨비네이션 다 넣은 거야. 그렇지? 이렇게 다 섞어버린 거예요. 이게 컨비네이션인 거야. 다 섞어버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순열하고 조합을 비교를 해보면 조합은 이제 이렇게 써질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잠깐만. 오케이. 동영상이 초점을 못 잡길래.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됨 없이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오케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됨 없이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순열이라는 것은 뭐였지? 순열은 뭐였어요? 오늘 적어봤을 거 아니야.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됨 없이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뽑아 나열한 거예요. 순열은 뭐라고? 뽑아 나열. 그런데 조합은 뭐다고? 뽑기만 해요. 차이점이 이게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점이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뽑아볼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OP3하고 OC3이라고 적을 거예요. O 기호를 안 적었네요. NCR이라고 나타낼게요. 오케이? NC 컨비네이션이 이 조합의 용어니까 그 C를 가져와서 N개 서로 다른 개 중에 정복됨 없이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NCR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OP3이랑 OC3을 비교해 볼 거예요. 순열하고 조합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OP3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2, 3, 4, 5가 있다면 얘를 뽑아 나열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는 게 5가지, 두 번째 들어가는 게 4가지, 세 번째 들어가는 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걸 다 곱하지 않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1, 2, 3 이렇게 뽑는 거랑 1, 3, 2 이렇게 뽑는 거랑 2, 1, 3, 2, 3, 1, 3, 1, 2, 3, 2, 1 뽑는 게 이렇게 뽑혔다면 이거는 다 다른 거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 개 다 다른 것이에요. 근데 조합에서는 그냥 뽑기만 하지. 뽑기만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 나열한 만큼이 같은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한 가지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한 가지 취급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합은 이거 나열한 거, 이거 세 개의 숫자 1, 2, 3을 나열한 것만큼이 3팩토리얼이잖아. 그래요? 이것만큼을 나눠가지고 이 6개를 나눠버리면 한 개만 남는 거잖아. 그렇지? 한 개만 남는 취급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어떻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열한 만큼, 3개를 나열한 만큼을 나눠서 한 가지 취급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나눠서 같은 것들을 나눠서 한 가지 취급하겠습니다. 한 개 취급하겠다.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조합의 성질들을 하나씩 해볼 수 있는데 조합을 나타내기를 이렇게 NCR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위에다 적을게요. NCR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얘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NPR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해진 거. 몇 개가 곱해진 거예요? R개가 곱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런데 얘를 무엇으로 나눠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R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어떻게 써줄 수도 있는 거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 어떻게?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 준 게 순열이었는데 한 번 더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조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거는 정의야. 같은 것들을 나눠서 한 가지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똑같이 나열해서 표현해봤잖냐? 이것을 쓰는 거는 계산할 때 쓰여요. 계산할 때 얘를 쓸 거야. 그리고 얘는 직접 C에 대한 계산들이 있잖아. 우리 P에 대한 계산이 있었잖아. 그것처럼 C에 대한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걸 계산할 때
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질들을 한 가지씩 해볼까? 첫 번째 한번 봐봅시다. 이 C에 대한 성질은 한번 해봤더니 NCN이다라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그럼 뭐야? 그냥 다 뽑히지. 그거 자체로 한 가지뿐이에요. 다 뽑히는 거 자체로 한 가지만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C0예요. N개 중에 빵개를 뽑아. 아예 안 뽑는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안 뽑는 그 자체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봐봐. 5개 중에 3개를 뽑아. 그거랑 나는 내가 이제 5개, 사과가 5개 있단 말이다. 거기서 3개를 가져갈 거야. 그거랑 집에 남겨놓을 거 2개를 놔두는 경우.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랑 5개 중에 안 뽑는 거 2개를 뽑는 경우는 어차피 똑같은 경우예요. 왜? 3개를 뽑으면 반드시 몇 개가 남으니까? 2개가 남으니까. 그래요? 어떤 게 같은 게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NCR과 NCN-R이 같은 게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이 무엇을 해볼 수 있어야 되냐면 수식으로 증명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증명 한번 해보자. 증명해 본다라는 것은 NCR이다. 얘는 뭐가 돼요? N 팩토리얼을 무엇으로 나눠준 거예요?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거 봐볼까요? N 팩토리얼을 무엇으로 나눠준 거예요? N-R R 팩토리얼이 되는 거 보여? N에서 N-R 뺀 거니까 R 팩토리얼 되는 거 보여요?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이에요. 오,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같아지지? 그지? 그래서 이 2개 같아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 R하고 N-R을 합했더니 2개를 합했어? 합했더니 뭐가 돼요? 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2개를 합했더니 이 N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이 밑에서 할 거예요. 다음을 증명하여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증명하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는 식으로 한번 해볼 거고 두 번째는 말로 풀어서 볼 건데 당연히 2가지 방법 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증명하라고 했더니 증명한 척 한 친구 있고 중간에 틀린 친구 있고 둘 다 한 친구도 있어요.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2가지 방법 다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첫 번째는 정의고 두 번째는 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랑 똑같이 할까? 식으로 먼저 정리하고 정의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식으로 한번 처리해 봅시다. 식으로 처리해 보면 NCR이다 라는 것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좌변이야. 우변은 어떻게 되나 해봤더니 N-1 팩토리얼을 N-1 R-1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쓰지 말까? N-1 마이너스 R-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N-1 팩토리얼을 무엇으로 나눈 거예요? N-1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 미안. R-1인데 왜 N-1이라고 적혀있냐. 오케이? 미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 뭐 해주겠어? 통분하겠지?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통분해 볼 거예요. 요거 이제 앞에 얘가 뭐가 돼? N-R로 바뀌잖아. 얘가 이제 N-R로 바뀌어.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이 생겨야 되니까 r 팩토리얼로 만들어줄 수 있고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지금 r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 문제에 r을 곱한 거야. r을 곱하면 r 팩토리얼. 얘는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지. 플러스 1. 그러니까 이제 1이 사라져요. 그럼 n-r 팩토리얼. 오케이? 그러면 그 뒤에 거 봐봅시다. 여기다는 n-r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n-r을 곱하겠지? 그지? 하나 더 작은 거니까. n-r 곱해주면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r n-r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해지게 되면 똑같은 게 묶여서 더해지면 r이 사라지는 거 보여요? 오케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양변이 같아지는 게 보여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증명해 볼 건데 이게 첫 번째 식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정의를 통해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n개가 있어. 우리가 이제 1번부터 n번까지의 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좌변은 무엇을 뽑는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r개를 뽑겠다라는 거지. 그지? n개의 공에서 r개를 뽑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눠지게 될 거냐면 1이 뽑히는 경우하고 1이 뽑히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1이 뽑히지 않는 경우 해봤어요. 1이 뽑히지 않는 경우는 나머지 뭐에서 n-1개에서 r개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잠깐만. 1이 뽑힌 경우 먼저 하자. 1이 뽑히고 1이 뽑히지 않는 경우를 하자. 그러면 1이 뽑힌 경우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겠네. 아까 지금 내 순서를 좀 잘못 봐서 1이 뽑힌 경우를 해봤더니 1이 뽑혀 있으니까 나머지 뭐에서 n-1개에서 r-1개 뽑아주면 돼요. r-1개 뽑아주면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1이 뽑히지 않는 경우 해봤더니 1이 안 뽑혔으니까 r개 뽑아야 되지? n-1개에서 몇 개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r개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명주야, 조금 졸려? 아니야? 조금 졸릴 수도 있어. 정신 차려. 얼른 보세요. 그래서 1이 뽑히는 경우랑 1이 뽑히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5분만 쉬었다 하자. 미안. 봐보자. 마스터가 A가 항상 2보다 앞에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A가 2보다 항상 앞에 있습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6개의 문자를 나열할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자를 나열할 거예요. 근데 A가 2보다 항상 앞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A랑 2의 순서가 정해진 거지. 순서가 없는 거야. A의 2의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 이게 순서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건 뭐예요? 조합인 거야. 그러니까 6개 중에 A, E가 들어갈 두 자리를 뽑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A, E가 들어갈 두 자리를 뽑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6개 중에 2개의 자리를 뽑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리를 뽑는 거예요. 자리를.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A가 이제 반드시 A가 2보다 항상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뽑혔겠지? 그 다음 어쩌면 돼요? 나머지 4개를 나머지를 나열하면 돼요. 얘가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하지? 넘어갑시다. 숫자 계산 너희들이 하세요. 그 다음 이제 이 중요한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함수의 개수가 등장해요. 봐보자. A, B, C, D, E가 있는데 잠깐 이거 내가 사과할게요. 좀 수정할게요. 1, 2, 3, 4, 5로 바꿀게요. 오케이? 1, 2, 3, 4, 5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 x에서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1이 보낼 수 있는 게 몇 개? 5개. 2도 5개, 3도 5개, 4도 5개, 5도 5개요? 5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5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함수의 개수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혜인아. 너가 갖고 있는 느낌 있지? 그게 뭐야? 1대1 함수. 뭐였어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지? No? 1대1 함수. 그때 너 그 개념 잘 적어냈었는데, 함수. 봐봐. 1대1 함수다라는 것은 뭐야? 수지 뭐야? 정의역에서 시역으로 가는데 가겠지? 응, 가는데. 그게 함수니까. 1대1은? 그렇지. 다 다른 걸로 보낸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다 다른 걸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x의 값이 다르면 함수의 값이 달라지겠습니다. 이러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정의는 뭐냐면 이미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이것이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의 값이 어쩌겠습니다. 다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등장할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1대1 함수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값으로 가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뭐 하면 돼요? 1이 보낼 수 있는 경우 5가지, 2가 4가지, 3이 3가지, 4가 2가지, 5가 1가지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한 개씩 대응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5개에서 5개를 뽑아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아. 순서가 정해지지 않냐? 5개에서 5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지? 그지? 1, 2, 3, 4, 5에 들어갈 거를 나열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중에 5개를 뽑아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함수를 이제 밑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만들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만들 건데 이거는 옆에다 만들게요. x라는 함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1, 2, 3, 4가 될 거고 y라는 집합은 1, 2, 3, 4, 5, 6, 7로 할게요. 왜? 4월 7일 내 생일이니까. 미안. 이런 정보까지 필요 없냐? 봅시다. 1, 2, 3, 4에서 1, 2, 3, 4, 5, 6, 7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보낼 건데, 이렇게 보낼 거야. 근데, 우리가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1대1 함수를 구하게 된다면,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1이 보낼 수 있는 게 7개. 그지? 2가 6개, 3이 5개, 7개, 6개, 5개, 4개로 보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해 줘도 되는 거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할 거냐면 공역을 기준으로 생각할 거예요. 선택받는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다라는 거야. 1, 2, 3, 4에서 1, 2, 3, 4, 5, 6, 7로 보내질 건데 어디서 뽑겠습니다. 1부터 7까지 해서 뽑을 건데 7에서 어떻게 뽑아주면 됩니다. 4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7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지. 오케이? 똑같은 소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자. 이거 문제 조금 잘못 만들었네. 미안. 내가 사과할게. 두 번째 3번 봅시다. 3번 볼 건데 3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이 함수를 가지고 그대로 할게요. 오케이? 이 함수를 가지고 그대로 할 건데 모든 정의역의 원소 x, y에 대해서 x가 y보다 y 값이 x 값보다 더 커지면 함수의 값도 더 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 커지는 값으로 보내지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1, 2, 3, 4가 있고 1, 2, 3, 4, 5, 6, 7이 있다면 어떻게 보내주면 돼? 1이 2로 갔으면 2는 2보다 더 큰 값으로 가야지. 3은 4보다 더 큰 값, 4는 6보다 더 큰 값.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큰 값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뽑아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이 치역에서 몇 개 뽑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서가 정해져 버렸잖냐? 나이라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7개 중에 4개를 뽑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뽑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는 이 2번, 4번 문제는 이걸로 다시 정리할게요. 오케이? 좀 수정을 해놓을게. 다음번에 뽑아줄 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좀 다시 만들게. 근데 4번은 아까침에 그대로 문제 풀게요. 모든 정의함수 x에 대해서 fx의 값하고 x의 값이 다릅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아까침에 1, 2, 3, 4, 5라 했잖냐? 1, 2, 3, 4, 5까지 있는 게 x였지? 1, 2, 3, 4, 5로 보낼 건데 뭐가 다른 값이냐면 f1이랑 1이 다른 값이어야 돼요. f2랑 2가 다른 값이어야 돼요. f3이랑 3이 다른 값이야. 이거 언제 해본 것 같지? 옛날에 모자. 그지? 모자를 쓰는데 어떻게 쓰겠다고? 자기 모자를 안 쓰겠다고. 그래요? 그럼 얘 이제 어떻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2가 이제 앞으로 오는 경우 있겠어요? 2가 됐으면 얘가 이제 1이 올 수 있고 얘가 이제 나머지가 4, 5, 3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5, 4 아니지 3,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이 올 수 있네요. 3이 왔다면 1이 올 수 있지 1, 5, 4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 5, 1 있을 거고 5, 1, 4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경우 있겠어요? 4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4가 됐다라고 했으면 1, 5, 2, 1, 3, 5 안 되네. 5, 3 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은 안 되고 5, 1, 3 될 거고 5, 3, 1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가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5가 되면은 5, 1, 3, 4 이렇게 될 것이고 5, 3 안 되고 4, 1, 4 5호 3 될 것이고 3, 1 이렇게 될 거예요. 총 몇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2개, 3개, 3개 있으니까 11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2가 올 때 11개, 3이 올 때 11개, 4가 올 때 11개, 5가 올 때 11개. 11개가 총 몇 개 있겠습니다? 4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4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항상 이렇게 처리되는 건 아니야.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경우는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3이 오나 어차피 똑같은 거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이 예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1번, 4번만 해당되는 거야. 문제 내가 좀 다시 바꿔서 줄게요. 다음 시간에 줄 때.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도형에서의 조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반원 위에 10개의 점이 있는데 2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직선의 개수는 이 점이 10개잖냐? 그래요? 10개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점 2개 선택하면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미안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좀 넣을게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라는 이야기를 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봐봐. 이렇게 2점을 선택해도 이 직선이고 이렇게 2점을 선택해도 이 직선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직선들은 다 제외를 시켜줘야겠네요. 그래요? 똑같은 직선을 제외시킨다라는 것은 이렇게 몇 개를 가지고 5개를 가지고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를 시킬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다 제외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하나의 직선은 다시 더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빼준 개수만큼 더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이 빼준 개수만큼 다시 더하겠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나중에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우리가 이제 푸는 문제 중에 있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세 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은 어떻게 하면 돼요? 10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3개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삼각형을 못 만드는 경우도 이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는 경우지. 어떤 경우? 5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시킬 거예요. 근데 얘는 애초부터 세 점 선택하면 애초부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않냐? 애초부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한 개를 더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직선하고 차이점이야. 직선은 어차피 한 개가 만들어지니까 그 한 개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 삼각형은 다시 더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봅시다. 평행선으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평행한 두 쌍의 평행선이 있으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요. 그렇지? 그러면은 평행한 두 개를 만들고 평행한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겠지. 그러면 평행한 두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 중에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야. 5개를 2개 중에 2개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몇 개 중에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평행한 거 2개 선택하고 2개 선택해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대진표예요. 6개의 팀이 게임을 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똑같은 것을 개수를 나눠가지고 한 가지 취급하잖냐. 아까 처음에 조합이 그거였잖아. 그렇지?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6명을 여기다 나열할 거 아니야. 그래요? 6명 나열할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경우가 몇 개 있나 봐봐. 이렇게 돌리면 같은 거죠. 어차피 A가 여기 들어가나 AB가 이렇게 들어가나 BA가 이렇게 들어가나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요? 똑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얘도 똑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지? 얘도 똑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얘도 똑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같은 경우를 나눠서 한 가지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좀 궁금해져. 어떻게 궁금해지냐면 좀 몇 가지를 더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부전승이지. 꼴이네. 봐보자. 7명을 나열할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겹치는 게 돌리면 같고 돌리면 같고 돌리면 같고 돌리면 같아요. 2를 몇 번 나눠주면 돼? 4번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렇게 돌리면 같고 이렇게 돌리면 같고 이렇게 돌리면 같고 이렇게 돌리면 같고 이렇게 돌려도 같고 그래요?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어렵게 해볼까요? 이렇게 생겨볼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8명을 나열하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오케이? 7개 같은 게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 이거 하나까지. 돌리면 같은 거지? 그래요? 그래서 개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분할과 분배에 대한 내용이 사실
전 교육과정 내용이거든. 근데 아직도 나오고 있어서 그냥 나는 언급을 할게요.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로 나누어 선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한 송이를 주는 방법은 6개 중에 1개 뽑고 6개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6개 중에 3개 뽑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미안. 6개 중에 2개 뽑고 1개 뽑아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5개 중에 2개 뽑아야 되잖아. 3개 중에 3개 나머지 중에 뽑아야겠지? 뽑은 거 제외한 다음에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너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거든. 6개 중에 2개 뽑고 6개 중에 3개 뽑아가지고 선생님 맞는데요? 그런 친구가 많아. 근데 제외하고 뽑아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33은 1이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할 거야? 3명한테 나눠주겠지. 그래요? 3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얘를 나누고 얘를 나눠줘. 3명한테 주는 거예요. 3명한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봅시다. 그 밑에 게 이제 어려워. 한 송이 한 송이 네 송이라고 안 하고 네 송이 네 송이 한 송이 한 송이로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네 송이부터 생각하면은 6송이 중에 네 송이를 뽑고 2송이 중에 한 송이를 뽑고 한 송이 중에 한 송이를 뽑아요. 그런데 봐봐. 나한테 꽃이 6송이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잖아. 그래요? 근데 1번을 뽑고 2번을 뽑는 경우 있겠지. 나머지는 어차피 여기 있을 거니까 신경 안 쓸게. 2번을 뽑고 1번을 뽑는 경우 있지. 이거 어차피 어떤 경우예요? 똑같은 경우예요? 지금 4개, 1개, 1개를 뽑을 건데 2번 꽃을 뽑고 1번을 뽑나? 1번 꽃을 뽑고 2번을 뽑나? 이거 어차피 똑같은 경우지. 똑같은 경우는 한 가지 취급을 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분의 1을 곱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줘야 돼? 얘가 이제 나누는 방법이잖아. 나눴어. 이제 뭐 해줘야 돼요? 3명한테 나눠주겠습니다. 다시 또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조를 나누고 이게 분할이에요. 그리고 분배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분할과 분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두 송이를 해봅시다. 이 경우 봤더니 얘는 이렇게 되네. 6개 중에 2송이 뽑고 4송이 중에 2송이 뽑고 2송이 중에 2송이를 뽑아요. 그런데 봐봐. 이거 생각을 해봐. 1, 2, 3, 4, 5, 6 이렇게 뽑나? 1, 2, 5, 6, 3, 4 이렇게 뽑나? 3, 4, 1, 2, 5, 6 이렇게 뽑나? 지금 뭐야? 1, 2, 3, 4, 5, 6 이 세 가지를 나열하는 경우만큼이지. 그게 똑같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뭘로 나눠주겠습니다? 300분의 1로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봐봐. 위에랑 차이점 봐볼까? 한 송이 한 송이 똑같은 게 있다면 한 개가 똑같은 게 있잖냐? 2개 있잖아. 200분의 1. 2개를 나열한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고 얘는 2개, 3개가 똑같은 게 있잖냐? 3개를 나열한 개수만큼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안 끝났지? 3명한테 꽃을 다시 나눠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까지 기억해 주고 남은 시간 조금 애매하니까 틀린 거 고치고 정리해 보세요. 오케이?